안녕하세요. 장원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렌지를 사용해서 회귀 분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일을 가져와서 파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가지고 물론 회귀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앞서서 먼저 간단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회귀 분석이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1부터 2 이렇게 10까지 숫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x예요. 지금 엑셀을 열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y는 2x를 한번 만들어보죠. y는 x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여기서 2 더하기 3 그럼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랜덤하게 숫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랜드 빼기 0.5 랜드 함수는 0에서 1까지의 숫자를 랜덤하게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0에 마이너스 0.5에서 0.5까지 숫자를 뽑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0.5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5 곱하기 10 하면은 0에서 5 사이로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로 랜덤하게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글자가 작아서 수식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수식을 키워 보겠습니다. 수식을 키워 보면 이런 수식입니다. 지금 제가 만든 것은 이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에서 2를 곱하고 x에다 2를 곱하고 거기다 3을 더한 다음에 위에 있는 거죠. a2니까 이 값입니다. x에다가 2를 곱하고 3을 더한 다음에 노이즈를 더한 값. 노이즈는 랜드 빼기 0.5 곱하기 10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오렌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sample for regression.xl xlsx라고 파일 만들고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넣으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 선택하셨으면 바로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로 연결해서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값이 잘 읽어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회귀 분석을 할 거잖아요. 회귀 분석하기 전에 스캐터 플롯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의 x축이 지금 x, y축이 y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엑셀 파일에서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이렇게 2차원상의 플롯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그레션 라인을 체크를 하면요. 리그레션의 2차원상에서의 리그레션 정보는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콜레이션이 0.97 매우 높은 상태이고 이렇게 라인이 꺼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이렇게 봐서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주었던 데이터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값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알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리그레션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네, 여기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 연결을 하면 위에 에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X 있죠? 자, 이 이유는 우리가 지금 X와 Y가 둘 다 피처로 뽑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Select Columns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 Y를 타겟으로 이렇게 바꿔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X, Y가 둘 다 피처로 들어있는데 이거를 Y는 타겟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이 다음에 이 선택된 것을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시면 얘가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리그레션이 옵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요. 네, 데이터 테이블로 가져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네, 기울기가 2 그리고 네, Y축 절편이 1.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1.7 2.2x 더하기 1.7로 되어 있는 거죠. 원래 우리 값이 어떻게 됐었죠? 네, 2x 더하기 3이었어요. 네, 1.7로 해서 지금 정확하게 그 3이라는 값을 이렇게 인식하지는 못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2였는데 2.2 등등으로 지금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 비슷한 값을 수정을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찾지 못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데이터의 개수가 많으면 됩니다. 네, 데이터를 좀 늘려 보겠습니다. 보기로 해서 틀 고정을 하나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처음에 1 0부터 시작해 볼게요. 0 0.1 0.2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40개까지 더 만들어 볼까요? 네, 100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결과도 100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네, 릴로드 버튼을 눌러서 새로 읽어줍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데이터가 지금 100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캐터 플롯을 해보면 네, 이렇게 나오죠. 네, 보다 좀 뭔가 정확해졌어요. 콜레이션 값 자체는 작아졌지만 그래도 뭔가 아까 라인 나온 거에 비해서 지금 훨씬 아까보다 좀 더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리그레션 결과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네, 원래 2x였는데 지금 1.933 네, 아까보다 훨씬 정확해졌죠. 그 다음에 y 값도 b의 값도 지금 그러니까는 뭐 1.7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면 3.1 원래 3이 정답인데 거의 답에 이제 근사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좀 더 많아지면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것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설명을 위해서 이제 입력 데이터가 하나예요. 그죠? 입력 휘청 하나고 출력도 하나의 단순한 경우를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관계를 만들고 그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잘 찾아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엑셀 파일로 하는 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엑셀 파일 말고 데이터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셋을 가져옵니다. 네,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이 있는데요. 하우징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보스턴의 집값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EDV라고 하는 것이 네, 집값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영상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 하우징 데이터셋은 보스턴시, 미국 보스턴시의 주택 가격입니다.
최근 가격은 아니고요. 1979년. 네, 제법 옛날이죠. 네, 제가 태어난 연도네요. 79년. 요 연도의 집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아마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네, 이렇게 집이 생겼고요. 집이 아니죠. 보스턴이 생겼고요. 여기서 이 보스턴에 있는 구역들의 집값을 나타냅니다. MEDV라고 하는 컬럼인 집값이에요. 이게 $1000 단위예요. 그래서 얘가 24,000달러. 1000달러가 100만 원이니까 2,4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집값이. 지금 현재 시세가 아니고 지금 40년 이상 전에 시세라는 것을 이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400만 원. 그리고 네. 지금 그 외에 다른 항목들 보면요. CRIM이라고 되는 게 범죄 비율,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그리고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을 보면 거주 지역 비율, 네. 그 다음에 찰스강 인근 여부, 찰스강 강 근처에 있는지 강 근처에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RM 같은 경우는 방의 개수. 자, 이게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럼 평균 방의 개수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한 라인 요 인스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데이터 하나가 이제 집 하나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요 안에 있는 구역이 있어요. 요런 구역, 특정 구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구역이 특정 구역에 대해서 이 구역이 집이 100채가 있는데 100채 중에 각각 방이 몇 개가 있는가 조사를 한 다음에 평균 방의 개수가 얼마인가 몇 개인가 이거를 계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재산세율, 거기 그 지역 내 학생 교사 비율, 하위 계층 비율. 이게 하위 계층이라는 것이 이제 그거죠. 저기 저소득층, 저소득층 비율을 말합니다. 뭐 흑인 비율,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피처를 가지고 MEDV, 집값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렌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사실 지금 컬럼이 되게 많잖아요. 그 컬럼들을 처음부터 모두 다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집값에 더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위젯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MEDV, 그렇죠? MEDV라고 하는 집값과 다른 이제 항목들 간의 그런 상관 계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관계가 높은 것입니다. 양의 콜릴레이션은 이제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그런 관계. 음의 콜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증가할 때 감소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비율이 증가할수록 지금 집값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M이라고 되어 있는 룸 넘버를 보시게 되면 저소득층 비율과 MEDV 그리고 MEDV와 R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MEDV와 RM과의 관계는 0.69에서 방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집값도 올라간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정도가 지금 관계가 굉장히 많고요. 나머지는 점점 관계가 떨어집니다. 관계된 정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텍스까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정말 연관이 없는 거. CHAS 이게 강 인근이었죠. 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강과 가깝다, 인접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약간 있지만 그렇게 이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방 개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셋에서 셀렉트 컬럼스를 선택하셔가지고요. 여기서 방 개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방 개수와 가격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방 개수와 가격에 따라서 어떤 연관이 있을지 한번 스캐터 플롯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오른쪽 X축이 방 개수, Y축이 가격이에요.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방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도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지금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지금 위쪽에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죠? 이쪽에 이제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반개수가 지금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래도 높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개수가 많네요. 그죠? 지금 반개수가 적다고 하는 쪽도 지금 3개, 3.6개, 반개수가 지금 많은 쪽은 8.8개. 우리하고는 집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그레션이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보면 이렇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 보시면 방 개수 곱하기 9 더 빼기 34.67 하면은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방 개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평균적으로 가격이 9,000달러, 지금 단위가 1,000달러거든요. 그래서 방이 한 개 늘어날 때마다 9,000달러, 한 900만 원 정도 집이 비싸진다. 평균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나만 놓고 하지 말고요. 지금 전체를 다 놓고 한번 리그레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네, 리그레션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네, Y절편이 36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변수 개수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13개이기 때문에 13개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서서 이제 변수 개수가 한 개인 경우는 간단하게 스캐터 플롯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거는 지금 스캐터 플롯으로 살펴보기는 어렵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어떤 걸 분석할 수 있냐면요. 지금 결국은 이게 뭐냐면 집값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미널 값에 0.1을 마이너스 0.1 곱하고 그 다음에 ZN 값에 0.04를 곱하고 인더스 값에 0.01을 곱하고 이렇게 각각 곱해가지고 더한 값이 집값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집값에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값이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더 중요하겠죠. 네, 음수이든 양수이든 지금 보시면 NOx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연관이 많다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NOx가 뭐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NOx 일산화질소, 해당 지역의 일산화질소의 양. 네. 아무래도 일산화질소의 양이
NOx라고 하는 것이 높으면 그 지역이 그런 공해가 심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공해가 심한 지역이 집값이 떨어진다. 마이너스 17로 되어 있죠.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에 대해서 결과가 그런 공해가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B는 지금 흑인의 비율이거든요. 흑인 비율인데 흑인 비율이 의 경우에는 0.009. 의외로 흑인 비율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렇게 분석할 때 원래 이제 그 원 데이터에 바로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교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값이 큰 경우에는 값이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0.5, 0.3, 뭐 여기는 뭐 0. 몇 단위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요. C 프레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396 이렇게 등등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숫자가 크게 되면 큰 숫자를 곱해버리면 이제 값 자체가 우리가 그런 원래 지금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MEDV 값하고는 전혀 좀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분석하시려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정교화를 해 주어야 해요. 정교화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끌어다 continuous 위젯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옵션이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컬 피처에서는 우리가 건드릴 게 없고요. 카테고리컬 피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numeric features가 있는데 여기서 normalize to interval로 해가지고 0에서 1 사이 맨 아래에 있는 거죠. 그거를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번에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네, 컨티뉴아이즈를 한 다음에 바로 데이터 테이블로 연결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아까 각각 굉장히 다양하게 값들이 있었죠. 근데 모든 값들이 각 칼럼들이 0에서 1 사이로 다 정교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에서 어떤 영향력, 각 변수들이 영향력이 어떠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요. 이제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결과가 이제 나와집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개수가 늘어날수록 집이 비싸집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NOx의 영향력이 물론 컸었는데 그 영향력이 조금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반개수가 오히려 영향력이 크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대기 오염은 네, 이것도 영향력이 크다. 마이너스 8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장 지금 영향력이 큰 걸로 보이는 것이 네, 저소득층 비율. 네, 이것이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약간 뒤집힌 해석이잖아요. 이제 저소득층이 많아서 집값이 떨어졌느냐?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오히려 이제 집이 싸니까 이제 수입이 적은 분들이 더 많이 이제 그 지역에 살게 된 뭐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흑인 비율에 대한 영향력은 아까보다는 조금 많아졌어요. 아까는 뭐 0.000 얼마였는데 어떤 것 같은데 지금 3.69. 그래서 흑인 비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집값이 올라간다.
네, 이런 그 크기가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플러스 네, 플러스인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향이 낮은 지수, 네, 1940년 이전에 지은 집인데 굉장히 오래된 집이잖아요. 이제 아무리 40년 전 1979년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한 30년 이상 거의 네, 40년 가까이 40년 이상 넘은 집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집값이 이제 뭐 싸지고 아니면 집값이 비싸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영향력이 미미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회계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회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 예측을 하고 예측의 정확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좀 궁금해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컨티뉴하게 하는 거는 밑으로 좀 제껴 놓고요.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데이터 샘플러라고 하는 위젯이 있어요. 요 데이터 샘플러에서 우리가 70%는 70%로 나누어서 70%, 30%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을 70%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원래 이제 데이터들 많이 있었는데 355개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시 데이터 태블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면 보시면 데이터 샘플이 데이터로 가고 데이터 샘플이 데이터로 가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샘플 여기 라인을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요. 어디서 어디로 이걸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샘플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리메이닝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쪽에 선을 한번 클릭하시면 지워져요. 네, 이렇게 해서 OK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데이터는 지금 열어보시면 네, 151개. 네, 앞쪽에 있는 네, 위쪽에 처음에 우리가 학습용으로 지금 사용할 것이 35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350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리그레션을 해보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한 결과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로 가져와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랑 처음 결과와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데이터 개수가 좀 줄긴 했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나온 결과,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테스트하는 거는 우리가 프리딕션을 쓰면 되겠습니다. 프리딕션을 하는데 모델을 써서 우리가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델을 가져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뭘 테스트할 거냐? 네, 리메이닝 데이터를 가져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샘플이 아니고 이렇게 리메이닝 데이터를 가져와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복잡해졌어요.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7대 3으로 나눴습니다. 7은 위쪽에 있는 데이터 샘플이고요. 그 다음에 3은 아래쪽에 있는 리메이닝 데이터입니다. 지금 데이터 샘플러의 출력이 좀 두 개라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데이터 샘플이 있고 리메이닝 데이터. 출력이 두 개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리딕션에서는 예측을 하는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해서 나온 결과, 나온 모델과 모델에 이제 우리가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의 그런 모델 기울기와 절편을 우리가 계산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남은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합니다. 자, 프리딕션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자, 위쪽에 위쪽 있고 아래쪽 있어요. 위쪽에 보시면 이제 원래 데이터들이 쭉 있어요. 이제 집값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피처들이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나온 결과, 선형 회귀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6.2였는데 27.7로 예측했고, 44였는데 38로 예측했고, 17.8이었는데 22.7로 예측했고, 예, 이런 것들이 뭐 정확하진 않아요.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측 결과의 정확도가 얼마냐 라는 거를 우리가 몇 가지로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PPT로 설명드렸던 그 방법들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MSE 평균 자승 오차 22.225. 그 다음에 RMSE로 보면 루트를 씌웠으니까 집값이 이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평균적으로 에러가 어느 정도 되느냐. 4.74, 4,000달러죠. 4,7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더라. 루트 민 스퀘어를 해서 보면요. 그냥 앱솔루트 결과값만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3,359달러가 차이가 나더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수치적으로만 보면 좀 안 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온 결과를 스캐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딕션에서 나온 결과를 스캐터 플롯으로 연결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로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먼저 연결해서 보면요. 나온 이제 프리딕션에서 나온 결과가 여기 보여지게 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밖에 없을까 생각해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프리딕션 하면서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선택이 되도록 되어 하나만 선택을 해 놓았었는데 이거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 A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전체가 선택이 돼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A 이렇게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 테이블 열어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테스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값하고 예측한 결과. 그 다음에 이거를 스캐터 플롯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X축에는 MEDV 그리고 Y축에는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선형성을 보이고요. 이 말은 이제 집값에 대해서 예측한 값이 비교적 정확했다, 나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선형 회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오렌지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선형 회귀를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가 하는 것들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LMS 상에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